안녕하세요. 주식 단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평선 눌림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거짓없이 제가 모든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영상들,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이 있죠. 이평선 눌림 매매는 뭐 특별한 매매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8일선을 본다더니 내지는 25일선을 본다더니 내지는 뭐 32일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평선 매매의 개념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평선 매매가 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암묵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약속으로 보는 그 일평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일봉상의 5일선이고요. 10일선이고요. 2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추세로 넘어갔을 때는 61선, 121선 뭐 요 정도가 암묵적으로 어떻게 규칙은 아니에요. 이거를 뭐 어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암묵적으로 보는 선이 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들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런 선,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이렇게 뭐 61선, 121선이 있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 선까지 왔을 때 빠지게 되면 투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지키게 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이 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근방으로 해서 주가의 무브먼트가 달라져요. 5일선도 있고요, 10일선도 있고요, 20일선도 있고요, 121선도 있고요, 등등 마찬가지로. 근데 단기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적어도 단기 트레이딩에서 자주 활용하는 거는 5일, 10일, 20일 정도다. 이 121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에서는 한참,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참 밑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에서 121선까지 내려가서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5일선, 10일선, 21선을 봐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8일선을 본다, 25일선을 본다,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오케스트라 혹은 뮤지컬을 보면은 어떤 단락이 끝날 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뭐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때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된다, 뭐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모두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사람들이 분위기상 이때가 박수 치는 분위기구나 라고 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8일선, 25일선 이런 거를 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연이 다 끝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여기서 박수를 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부적응자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갖고 트레이딩에 임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봉상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핑크색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60, 121선은 정배열 우상향 추세에서는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트레이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특히 제가 주요하게 볼 선들은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의 이런 선들을 분봉상에서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에 관한 수식은 제가 더보기에 수식을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핑크색,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황금색 선이 있습니다. 요게 일봉상에서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의 위치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보게 되시면, 자, 이렇게 5일선을 기준으로 빠지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왜? 모두가 이 선을 기준으로 반등 혹은 하락을 암묵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빠지게 되고 또 5일선에 왔을 때 이렇게 또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선에 왔을 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11선 밑으로 깨니까 또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또 5일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11선까지 눌리는 거예요. 11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되는 거고요. 11선 밑으로 깨니까 또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고 또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갖다가 자기가 어떤 기준을 잡고 트레이딩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자기 맘대로 뭐 나는
뭐 7일선을 보겠다, 뭐 32일선을 보겠다,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약속의 선을 갖고 그 주가가 그 선으로 왔을 때 그 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포인트를 갖다가 기준을 삼아야지 남들 보지도 않는 이런 선을 갖다가 자기가 찍찍 그어놓고 여기서 매수한다, 여기서 뭐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에 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5일선에 왔을 때 내지는 10일선에 왔을 때 20일선에 왔을 때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제 어떠한 조건값들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5일선까지 주가가 왔는데 이 주식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악재가 있으면 아무리 5일선에서 반등 포인트라고 하지만 한 템포 혹은 두 템포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악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혹시 다른 이유로는 지수가 좀 과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건지, 내가 여기서 받는 포인트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내가 여기서 받는 거긴 하지만 지금 시장 지수가 안 좋아서 충분히 더 빠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이런 위치, 이런 포인트들에 왔을 때 외국인 혹은 기관이 이런 자리에서 이탈 없이 받아주는지 혹은 프로그램 매수세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이런 조건값들을 더해서,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매매의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동평균선 눌림목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의 기준으로 갖다가 트레이딩을 절대 하지 말 것, 그리고 남들이 다 보는 기준에 왔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조건값들을 더 더했을 때 이때 매매 승률이 51% 이상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눌림목 트레이딩의 전부예요. 눌림목은 사실 정말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더 보고하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나만의 또 트레이딩 포인트들, 뭐 외국인 기관의 이 수급 이탈 내지는 지수가 빠지는지, 혹은 이 종목에 악재가 있는지, 재료가 소멸됐는지, 재료가 살아있는 것인지, 섹터가 살아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런 포인트들에서 반등의 요소가 더 될 수 있는 가점들을 내가 확인을 해보면서 트레이딩에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눌림목 트레이딩에 대한 제가 모든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